안녕하세요. 김해동강초등학교 5학년 학생 여러분, 홍성주 선생님입니다. 어느덧 5학년 1학기 끝자락에 다다랐네요.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느라 아주 수고가 많았습니다.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학교 생활이었다. 맞죠? 우리가 국어 수업이 사실 일주일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시간 중 하나입니다. 지금 5학년에서는 일주일에 6시간의 국어 수업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요. 선생님이 사실 최선을 다해서 등교 수업, 원격 수업을 준비했지만 아마 매일 등교하는 수업에 비해서는 효과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학기 남은 시간 동안에는 5학년 1학기 국어를 처음부터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1단원 대화와 공감 단원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지금 옆에 국어 교과서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집에 지금 국어 교과서가 있다면 준비를 해주세요. 교과서 34쪽에서 59쪽에 해당합니다. 먼저 34쪽을 펴주시고요. 혹시 국어 교과서가 없다면 이 영상에 더욱더 집중을 해서 선생님 말에 더욱더 집중을 해서 시청하고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는 또 대답을 적극적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혼자 있다고 해서 입을 꾹 닫고 있으면 배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듣고만 있으면 수동적인 시청에 머무를 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을 던지면 반드시 혼자 있더라도 반드시 대답을 해주고요. 그 다음 교과서가 있는 친구들은 교과서에 선생님이 말하는 페이지와 이 영상을 함께 비교해 가면서 보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대화와 공감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이 4가지 영역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밑에 보면 마인드맵이 보이죠? 대화의 특성 이해하기, 그 다음에 상대가 잘한 일이나 상대의 장점을 찾아 칭찬하기, 상대를 배려하며 조언하기, 마지막 서로 공감하며 대화하기까지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처음 배웠던 대화의 특성 이해하기입니다. 대화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5학년 1학기 국어 가장 첫 단계에 나온 이유가 뭘까요? 지금 질문 던진 겁니다, 여러분. 왜 대화의 특성 이해하기가 가장 먼저 나왔을까요? 자, 그건 이 단원명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일단원 이름이 대화와 공감입니다. 대화와 공감. 대화와 공감. 대화와 공감에서 중요한 2단어가 나오죠. 대화 그리고 공감. 각각의 특징을 알지 못하면 사실 이 1단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34쪽에 첫 페이지에 나오는 말도 바로 이거죠. 대화의 특성을 알고 친구에게 칭찬하거나 조언하는 말을 해봅시다. 칭찬이나 조언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배우기 이전에 대화의 특성을 알아야 칭찬과 조언하는 방법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대화의 특성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교실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교실에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대화의 특성을 이해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게 되면 친구 또는 선생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들 시선은 어디에 머무는가요?
선생님의 경험을 보자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말을 주고받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 그냥 바닥을 보고 있거나 책상을 바라보고 있거나 또는 상대방이 아닌 또 다른 방향으로 보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대화 내용이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에서도 나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직접 보면서 말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직접 보면서. 그 다음 두 번째,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내용이 어렵거나 또는 말이 빠르거나 이러한 이유들로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상대방이 친구가 아닌 어른일 경우에라도 이해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해하지 못한 채로 또 다른 오해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그 다음, 비언어적인 것으로 기분이나 생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말이 나왔네요. 언어적인 것이 있고 비언어적인 것이 있습니다. 보통 어떤 말 앞에 비자라는 말이 붙으면 주로 아닐 비자의 의미이기 때문에 반대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비언어적이라는 것은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글자, 문자가 아닌 바로 표정이나 몸짓, 말투를 말합니다. 이런 표정이나 몸짓, 말투로 상대방의 기분이나 생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며 말하기. 대화를 할 때 자기가 할 말만 쭉 하는 것은 사실 대화가 아니고 그냥 일방적인 전달일 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불편해하진 않는지를 살펴가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를 학교 교실 상황에서 잘 지키고 있나요? 자, 우리가 5학년 1학기에 대화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으니 이 내용을 한번 잘 실천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상대가 잘한 일이나 상대의 장점을 찾아 칭찬하기. 그냥 칭찬하기가 아니에요. 잘한 일이나 장점을 찾아 칭찬하기입니다. 자, 칭찬할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칭찬하는 방법. 분명하고 자세하게 해야 됩니다. 칭찬의 대상이 있겠죠. 무엇을 칭찬하는지 구체적으로 해야지 막연하게 칭찬을 하면 그 칭찬을 받는 사람도 칭찬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결과와 과정 모두 칭찬을 해야 하지만 둘 다 칭찬을 해야 되지만 과정에 더 집중해서 칭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정 없는 결과란 있을 수가 없죠. 과정 중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 어떤 일을 했을 경우에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과에만 집중해버리면 상대방의 마음은 상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과정에 대한 칭찬을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의할 것은 칭찬은 평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칭찬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설명은 아까 말한 것처럼 분명하고 자세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능성에 대한 칭찬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모든 사람은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가능성에 대한 칭찬을 한다면 효과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조언하기인데요. 조언하기, 그냥 조언하기가 아니고 상대를 배려하며 조언하기입니다. 한번 내용 살펴볼게요. 자, 조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이 문제 상황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 상황에 대한 고민을 말하도록 강요를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오히려 관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민 중에는 개인적으로 좀 밝히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뒤에 말하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말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준비가 되면 이제 고민을 말하겠죠. 그리고 그때에는 고민을 편하게 말하도록 하고 잘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민을 들었어요. 그럼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말해야 됩니다. 이때 건성건성 말하거나 나의 진짜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상대방도 조언이라고 느끼기보다는 그냥 단순한 이야기로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진짜 마음, 즉 진심이 전해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조언하기 살펴보았고요. 마지막, 공감하며 대화하기입니다. 공감하며 대화하기. 자, 공감하며 대화하기 가운데 선생님이 듣기라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자, 대화라는 것은 사실 말하기와 듣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선생님은 여기서 듣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서로 공감하며 대화하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감적 듣기입니다. 공감적인 듣기. 여러분들 혹시 3, 4, 1원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자, 3, 4는 3, 3번 생각하고 1언, 한 번 말해라 라는 뜻입니다.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해라. 적어도 3번 정도는 생각하고 입을 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위를 살펴보면 한 번 생각하고 바로 말을 하거나 심지어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생각 없이 말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 4, 1원의 속뜻은 한 번 말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말하는 것보다 더 듣기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 공감적 듣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로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어떻게 집중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집중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선생님 지금 의자를 그려 놓았는데요. 의자, 즉 상대방을 향해 앉아서 집중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집중해야 됩니다. 보통 보면 교실에서 책상과 의자 배치가 분단 형태로 칠판 쪽을 바라보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디귿자 모형, 즉 토론 형태로 앉기도 하잖아요. 토론 형태로 앉았다가 친구가 앞에 나가서, 즉 칠판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한다면 여러분들 자세 어떻게 하나요? 반드시 의자를 앞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상대방을 향해 앉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영어로 아이 컨택이라고 하죠. 눈 맞춤을 해야 됩니다. 눈 맞춤. 상대방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집중을 할 때 적절한 손짓이나 몸짓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래? 정말 그랬단 말이야? 이런 말과 관련된 반응을 보일 수도 있죠. 자, 이 모든 것이 바로 집중하기입니다.
집중하기. 여러분도 실천할 수 있겠나요? 네,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 다음 이어서 공감적 듣기에서 중요한 것이 격려하기입니다. 격려하기. 격려하기는 사실 우리나라 국민 MC 유재석 씨가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상대방과 대화할 때 그래 너 계속 말해봐. 또는 그래 네 생각은 어때? 이런 반응을 보이면 상대방은 더 신바람이 나서 대화를 하게 되죠. 그리고 가끔은 상대방이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아서 침묵하는 경우도 있어요. 점점점점. 또는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좀 뜸을 들일 수도 있고요. 이럴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빨리 좀 말해봐. 시간 없어.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닙니다. 공감적 듣기에서는 침묵을 어떻게 해야 된다? 견뎌야 됩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까지 침묵을 잘 견디는 거 오늘 한번 실천해 보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거 좀 어려운데 5학년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반영하기입니다. 반영하기. 뭐냐면 내가 이해한 말로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선생님 반에 선생님이 참 좋아하는 제자가 얼마 전에 통기타를 샀어요. 기타를 샀는데 주말 동안 그 기타를 알아가는 이야기를 선생님한테 들려줬었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주말 동안 집에서 기타 연습을 하고 배워나가는 그 이야기를 그 다음 주에 학교에 와서 선생님한테 막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선생님 가만히 듣고만 있었을까요? 듣고만 있었다면 그건 그냥 듣기지 공감적 듣기는 아닙니다. 선생님 어떤 방법을 썼냐면 바로 이 반영하기 방법을 썼어요. 즉 내가 이해한 말로 다시 말해주기. 네가 주말에 기타를 샀단 말이야? 그렇게 기분이 신났어? 벌써 그 정도로 연주를 하게 되었어. 선생님한테 홍성수 선생님한테 조금 더 배우고 싶다고? 자, 그 친구가 한 말을 다시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앵무새처럼 똑같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한 말로 다시 말해주기. 이렇게 말해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말해보세요. 먼저 그 친구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선생님이 그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고 느낄 수 있겠죠. 존중받는다고 느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다시 말해 줌으로써 내가 이해한 것이 정확하게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친구는 이야기를 신바람이 나서 술술 풀어나갈 수 있겠죠. 자, 반영하기였습니다. 반영하기. 1단원 대화와 공감. 네 가지 테마로 살펴보았는데요. 대화의 특성 이야기, 상대를 배려하며 조언하기, 상대가 잘한 일이나 상대의 장점을 찾아 칭찬하기, 서로 공감하며 대화하기 위해서 공감적 듣기. 물론 선생님 고백을 하자면 선생님도 이 네 가지를 완벽하게 실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천을 안 한다기보다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와 공감에서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5학년 1학기 1단원에서 이 내용을 배웠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실천을 하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장담하건대 이 내용은 5학년의 학습 내용으로만 머물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면접을 보거나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거나 일상에서 아주 가벼운 대화를 나누거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한 늘 활용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5학년 1학기 중에서도 가장 첫 단원인 1단원에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고는 있으나 실천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대화 공감 되돌아보기 시간이었고요. 혹시 이해가 되지 않거나 질문이 있으면 담임 선생님께 꼭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1단원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